이승에서 넘쳤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염라대왕이 이곳의 맛을 보고 오라며 망자를 돌려보냈다는 전설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야만인의 음식이라 여겨진 바로 이것. 뭐죠? 오늘의 주제 아시겠나요? 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생선회입니다. 아하.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농어를 만나러 전국항으로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농어잡이 하러 가시는 예,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가시죠. 그런데 농어는 어떻게 잡는 건가요? 분학 방식이에요, 분학. 하루 전에 설치했다가 그 다음날 가서 걷어 올리는 방식이에요. 긴 낚싯줄에 100개가 넘는 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리는 게 바로 준악어 방식인데요. 이때 농어가 가장 좋아하는 생새우를 미끼로 쓰는 게 포인트. 하루 전 미리 늘어뜨려둔 낚싯줄을 끌어올리면 과연? 아, 너무 올라온다. 올라오나요? 저 보이시나요? 어디? 야, 저 파닥파닥 오. 힘 좋은 농어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넵니다. 큰데요? 묵직한 무게 때문에 줄이 끊어질 수 있어 푹 뜰 채로 건져 올려준다는데요. 이야. 산란을 준비하는 이맘때가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워서 맛도 영양도 가장 좋답니다. 잡혔어요. 야, 줄줄이 계속 잡힙니다. 아, 이게 바로 제철 맞은 농어예요. 아, 이게 농어예요? 예, 예. 오, 크네요. 아하, 자태 한번 곱다고 와. 이 농어는 조심히 다뤄야 돼요. 비싼 생선이라서 키로에 횟집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 3kg짜리 농어가 약 20만 원. 와. 비싼 놈이죠. 그럼 귀한 자연산 농어 계속해서 잡아봐야겠죠. 요맘때 하루 어획량은 약 100kg. 그런데 사실 요 자연산 농어는 만나기가 참 힘들답니다. 일반 횟집에서는 다 양식이에요. 이거 그러면 양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연산 농어는 하얗고 뽀얀 색깔이 나는데 양식 농어는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고. 자연산 농어는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띠고요. 양식 농어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빛을 띈다는데 꽤 다르네요.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죠. 네. 넓은 바다에서 자라난 자연산 화로는 활동량만큼 근육량도 높아 몸통의 색이 선명하고 밝은 반면 오호.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자란 양식 화로는 근육 발달이 덜해 색이 어두워진답니다. 아, 항상 시장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 많이 잡았으니까 오늘 싱싱한 농어 맛 한번 봐야죠. 이거예요? 네, 우리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고. 가시죠. 갓 잡아 올린 귀한 농어 우선 손질부터 해주고요. 회를 쳐서 본연의 맛으로 즐겨야 참맛을 알 수 있다는데 요 속살만 봐도 자연산 농어와 양식 농어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여기도 차이점이 있어요. 자연산 농어는 요렇게 분홍빛을 띠고요. 네. 양식 농어는 색이 어둡고 검은 아. 실핏줄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 드디어 농어회 한번 먹어봅시다.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자연산 농어회 한상 대령입니다. 간장에만 콕 찍어 먹어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언제나 이 순간을 가장 고대하는 담당 PD. 맛이 어때요? 두근두근. 저 농어회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맛있는데요? 입에서 이렇게 쫄깃쫄깃하면서 단맛이 확 돌아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생선회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유래는 잘 모르겠고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일본 하모니 섬나라니까요. 일본 같아요. 일본은 또 바다 한가운데 전체가 다 바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일본에서 유래했을 것 같지만 사실 네모에서 유래했다? 광고 보시고 공개합니다. 생선회는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불에 익힌 음식이 발달하기 전 고대 중국에선 날것을 즐겨 먹었다는데요. 이때 생고기와 생선을 얇게 썰어 먹은 게 회시초랍니다. 고기를 즐기지 않았던 일본에선 생선 위주로 발달. 생선 이름이 적힌 작은 깃발을 꽂아 내놓았다는 데서 찌를 자자에 몸신을 써서 지금의 사시미가 되었다죠. 회를 즐기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생선을 날로 먹는 것을 야만적이라 생각해 멀리했답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선 농어회를 별미로 여겼다는데요. 염라대왕이 농어회 맛을 보고 오라며 낭자를 돌려보낸 전설이 있을 정도죠. 얼마나 맛있으면. 중국 수양제는 농어회로 만든 이 음식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왕도 사랑한 농어회 요리 어떤 모습일까요? 금제자케 혹은 금제오케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농어에 금빛이 나는 재료를 버무려서 마치 금치를 한 회처럼 보이는 아주 귀한 요리인데요. 이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도 전해져서 별미로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까지 사랑했던 금제작회 바로 만나봐야죠. 우선 잘 손질된 농어를 썰어주는데요. 그릇 무늬가 비칠 정도로 얇게 썰어줘야 한답니다. 저렇게까지요? 일본의 사시미랑 달리 중국과 조선은 옛날부터 좀 회를 얇게 썰어 먹었는데요. 공자의 논어에 따르면 회는 얇을수록 좋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쌀과 맵쌀을 넣고 각각 재료를 잘게 썬 후 한 그릇에 모아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요. 이걸 미리 썰어둔 농어회와 골고루 비벼주면 노란 빛깔 재료들과 농어회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금처럼 귀한 별미 금제작회 완성입니다. 예쁘네요.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은 무엇일까요? 아, 여러 개 나오죠.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광어나 농어, 광어 이런 거 아니에요? 도미, 연어도 있을 거고. 1번 주자 도미입니다. 자, 회하면 우럭이 빠질 수가 없죠. 아, 좋죠. 아하, 2번 주자는 우럭. 해하면 강어가 최고죠. 그렇긴 해요, 또. 아우, 쟁쟁합니다, 마지막 후보들. 3번 주자 광어입니다. 두둥. 과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은 뭘까? 그 결과는요. 결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광어가 당당히 오.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또 친숙하잖아요. 광어만 한게 없어요. 사람들은 왜 광어를 가장 좋아하는 걸까요? 싸고 맛있잖아요. 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예전에는 광어가 초고가 생선이었다는 사실. 아, 1980년대 당시 광어 1kg 값은 무려 10만 원.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54만 원에 달합니다. 비싸서 어떻게 먹어요? 못 먹는 1980년대 거죠, 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자연산 강어는 거의 멸종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체수가 적어 강어 가격이 1kg에 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아주 값비싼 생선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강어 종로 생산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강어 양식에 성공하면서 지금처럼 값싼 가격으로 강어를 널리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달리 보이죠? 여기서 드는 또 다른 궁금증. 회는 레몬을 뿌려줘야 돼. 맞아요. 회는 이렇게 항상 레몬 같이 주잖아요. 맛있지. 그래야 뭔가 상큼한 것 같고. 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것. 바로 레몬이죠. 많이들 뿌려 드시는데요. 레몬을 넣어야지 좀 상큼하고 이 비리 맛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레몬을 꼭 뿌려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레몬을 뿌리면 일단 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살균 효과가 있어서 자꾸 뿌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회 레몬즙을 뿌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레몬 거 그래서 아닐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드는 화래에는 레몬즙을 뿌리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생선은 pH가 7.0 정도인 중성이므로 오히려 pH 2.4인 강산성의 레몬즙을 뿌리면 색빛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쪽 회에만 레몬즙을 뿌려준 뒤 10분 후 변화를 관찰해 봤는데요. 이야, 정말 레몬 뿌린 쪽만 하얗게 변색이 됐습니다. 어머. 함께 비교해 보니 차이가 확연하죠. 어. 맛과 향은 어떨까요? 시민들에게 깜짝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저는 확실히 레몬 안 뿌린 게 이번이 좀 더 회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어떠셨어요? 확실히 먹었을 때 레몬 맛이 먼저 느껴져서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았나. 레몬즙을 뿌리지 않은 회를 선택한 시민 평가단.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 두 번째 게 더 맛있었어요. 첫 번째 거는 좀 뭔가 그 새콤하고 좀 비린내가 덜 나긴 하는데 그 회 본연의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회 본연의 맛이랑 오히려 탱글탱글하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만장일치 레몬즙을 뿌리지 않은 쪽을 선택. 모두 다. 레몬즙을 뿌려 드시고 싶다면 회에 직접 뿌리는 것보단 양념에 뿌리는 게 회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좋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살균되는 줄 알았죠. 저도요. 또 간장과 고추냉이 양념에는 담백한 흰살 생선이 잘 어울리고, 고등어나 전어처럼 지방이 많은 붉은살 생선은 된장이나 쌈장이 비린내를 잡아줘 찰떡궁합. 어허. 초장. 맛이 강한 초장은 회류나 연체류에 찍어 먹으면 궁합이 가장 좋다고 하니 앞으로 회 드실 때 참고하세요. 생선회 속설 검증 두 번째. 비 오는 날 생선회 먹으면 안 될까? 맞아요. 식중독 걸릴 수 있잖아요. 날에는 회 잘 안 먹잖아요. 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아무래도 빨리 상할 수가 있으니까 손이 안 가요. 식중독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먹게 돼요. 식중독 걸리기 쉽다고 들어서 이렇게 비 오거나 장마철에는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수산시장의 풍경은 어떨까? 없죠, 없죠. 여길 봐도 썰렁, 저길 봐도 찬바람만 쌩쌩 한산한 그렇겠군요. 모습인데요.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 정말 비 오는 날 생선회를 피해야 할까요? 비 오는 날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 오는 장마철엔 어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오래된 생선을 내다 팔기도 하고,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않아서 비 오는 날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생겼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횟감이 양식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 생선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습도가 오르더라도 식중독균의 증식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이젠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못 빼고 먹을 수 있겠네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생선회였습니다.